보험약과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혹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주로 어떤 얘기를 정부기관을 대하는데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대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다. 혹시 글로 쓰고 싶었는데 쓰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의사분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아, 제약업계가 급여에 목이 메어 있구나. 네, 데일리파마 오연호입니다. 오늘도 어기자의 급바보 급여 바라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소울메이트 급바보의 파트너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입니다. 네, 이미 지금 저희 인트로 하면서 좀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또 자리를 바꿔 앉았죠. 자리를 바꿔 앉았던 첫 케이스가 뭐였냐면 저한테 제가 질문을 받고 김성주 의원님 진행을 하시는 그 전문지 기자 어연호에게 묻다였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번 여름 특집 혹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 특집 개념으로 어기자에게 묻다 2편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자리를 바꿔 앉았는데요. 제가 오늘 또 말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게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 네, 궁금한 것도 많지만 좀 편안하게 참여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역할로 맡았고요. 위원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쉬고 싶어서.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2024년 상반기가 지났어요. 네, 기자님께서 이 상반기 동안 취재했던 보험약관 제도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제도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지금 8월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첫 급바보이기도 해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그냥 제 얘기가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나 이런 걸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질문이 상반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취재한 보험약관 제도인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제약업계 자체에서 급여 제도 자체가 너무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슈는 계속 발생하고 또 일어나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딱 한정돼서라기보다는 이제 지속되어 왔던 제도를 좀 생각해 보니까 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제 PRPI, 그러니까 글로벌 의학산업협회에서도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제가 좀 놀랐던 그 제도 개선 방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출구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협회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국적서를 대표하는 협회가. 이 지출구조 개선이 짧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약제비라는 게 보험 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제비를 차지하는 약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포션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이걸 지출 구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얼마를 쓰느냐, 우리나라도 특허 만료가 되면 특허 만료 의약품이 나오면 제네릭의 복제 의약품이 나오죠. 그럼 그런 약제비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요. 사실상 그때 발표된 연구가 있긴 했는데 그 연구에서 우리나라 신약 비중이 그렇게 사실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게 급바보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적은 항상 있었던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신약의 비중이 좀 작고 그다음에 제네릭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는 부분, 그 제네릭 약가가 우리나라가 사실 높은 편이다 아니다 왈가왈가 말은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의 입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내 산업과 외국계 제약회사와로 이렇게 성향이 나뉘다 보니까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다루기가. 그래서 이제 좀 사실 협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꺼내지를 않아 왔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또 때 맞춰서 올해 상반기 많이 이슈가 됐던 게 해외학과 재평가라는 재평가를 하려고 정부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죠? 그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발견이 됐죠. 로펌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좀 다룰 때가 정말 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조금 합리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떠나서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기자 입장이니까 지켜보는 옵저버지만 이게 참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바로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경평 면제 제도를 경평 유예 제도로 바꾸겠다라는 어떤 심평원의 의지가 지금 좀 확연히 드러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뭐 제가 지켜본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경평 문제라는 숨구멍을 너무 틀어막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도 경평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경평 문제 제도를 그러니까 트랙을 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약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약들의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다기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되긴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제약업계의 의견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반영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열심히 한번 지켜볼게요. 하반기에도. 네. 지출구조 개선은 뭐 또 사용량 얘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내 사용량을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경증 질환에 너무 많은 보험비가 들어가면서 정작 중증 희귀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경증 질환의 구성이 또 특허 만료 의약품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어쨌든 건강보험 쪽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신, 특히 신약에 관련돼서 보험약과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혹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시게 되나요? 일단은 뭐 맨날 힘들다고 하시죠. 네, 맨날 죽는 소리 하시고 진짜 죽겠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 죽는 소리에 뭐 카테고리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고충에 가장 좀 공감이 갔던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제약회사에 계시는 약가 담당자, 저희 마켓 억세스라고 하죠. MA 분들을 보면 이게 저희가 단순히 저희 급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정부와 우리 회사 제품의 약가를 가지고 협상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 그거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법인의 MA 담당자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깎으려는 정부와 그 다음에 높게 받으려는 본사 혹은 리전이라고 하죠. 아시아 태평양 사무실이라든가 이 본인들의 상사인 거죠. 이분들의 중간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쪽에서는 올려서 받아라. 한쪽에서 거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쪽과 더 깎아라라고 하는 쪽에서 맞춰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되게 상업적으로 보면 혹은 뭐 정부 분들은 그게 어쨌든 다 니네 회사 거고 니네 회사 돈이 가는 거고 니네 회사 매출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 MA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좋은 MA는 이거를 굉장히 본사의 리전의 내 상사에게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그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왜냐면 이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가끔 보면 그냥 에이 안 하고 마라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노출이 안 되고 이게 좀 그냥 상업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서 정말 이 약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에게 감명을 받고 자기가 감흥이 너무 있으셔서 그렇게 돈이 안 되는 약인데도 막 열심히 하시는 제품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노력들을 봤을 때 그런 고충이 가장 좀 기자 입장에서 좀 공감이 갔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어쨌든 MA 담당자분들은 정부한테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정부 측에서는 우리가 의리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상관관계를 뭐 따지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어쨌든 저희 약을 좀 등재시켜 주세요라고 읍소하는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가끔 이제 보면 그 갑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정부 담당자분이 한테 어떤 말을 들었거나 뭐 그분의 어떤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혹은 그분의 어떤 뭐라 해야죠 언행에 대한 상처를 받으셨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제 술 많이 드시면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근데 보면 이게 뭐 실제로 이제 사례가 하나 있긴 했는데 이게 뭐 제가 어느 그 부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그냥 유관기관입니다. 유관기관인데 이 어떤 MA 담당자 분께서 그분 유관기관의 종사자 분의 자기가 협상을 얘기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의 그 폭언을 녹취를 해가지고 이제 폭언이라고 본인의 주장을 하신 거죠. 네. 그 폭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공공기관의 갑질이라고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적이
있었던 사례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게 뭐 이분이 정말 갑질을 당했다, 아니면 이분이 정말 나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MA 입장에서는, 읍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어떤 그런 정부 기관을 대하는데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대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고충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제약회사에 있었지만 사실 갑질 당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저는 갑질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양쪽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환자분들이 이래서 위에서 일한다라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보험약관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자라는 말은 좀 공감하시죠? 네. 본사도 힘들고 사실 정부 설득도 힘들죠. 제가 말 잘했죠? 양쪽을 다 설득을 해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일리팜에서 기자의 눈이라는 그 기자 칼럼. 컬럼이 있죠. 그 컬럼이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도 기록에 남는 거지만 혹시 글로 쓰고 싶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쓰지 못한 어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사실은 참 되게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많아요. 그 수첩에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고요. 기자 칼럼에 쓰고 싶지만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쫄기도 하고요. 저도 겁이 많아서. 많긴 한데 사실 기자의 눈이라는 그 코너 자체도 그나마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팩트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넣는 것이 굉장히 배제돼야 해요. 근데 이제 기자 칼럼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제안한다거나 기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해요. 근데 그런데도 거기에 실지 못하는 얘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좀 얘기하면 좀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희 급바보니까 제가 한번 좀 용기 내서 한번 이거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조금 가벼운 얘기는 아닌데요. 급바보의 뭐 단골 토픽이었죠. 그러니까 한번 따로 다루기도 했었던 암질환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러저런 문제가 있다, 뭐 투명성이 문제다, 뭘 공개해야 된다, 혈액암과 고형암을 나눠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암질심에 들어가시는 위원들이 있죠. 위원들이 이제 뭐 몇 기에서 출범을 합니다. 위원으로 선정이 되시고 그 몇 기 활동이 시작되고 이런 것 자체도 저희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죠. 이게 기사가 왜 되냐? 이 암질환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너무 권한이 세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권력화,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 이분들은 이제 암질환 심의위원회 선정이 되시면 그 제약회사들의 1등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제약회사들이 이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심지어 저희 지금 암질심의위원회의 몇 차 회의에 누가 들어가서 그걸 약을 평가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죠.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은 해요. 근데 왜냐면 의사분들이 약의 급여를 반대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걸 환자가 알았을 때, 나를 진료하는 의사가 이 약의 급여를 막았다니 라는 그 상실감이 상당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의사분들이 재정을 함께 보는 위원회에 들어가 계셔서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위원회인데 여러 가지 이 약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지금 약이 너무 지금 급여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의사분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제약업계가 급여에 목이 메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셨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전에 제가 진짜 지금 한 10년 전으로만 거슬러 가도, 한 5년, 7년 전으로만 거슬러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급여를 반대하는 코멘트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취재를 할 때, 인터뷰를 하건 학회에서 뭐 만나서 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희는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뭐 정부분들이 뭐 그래도 재정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 옵션은 다다익선이에요. 급여 목록에 등재가 된다고 그걸 반드시 처방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쓴다 안 쓴다를 정하시는 거예요. 의사분들에게 처방권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여기 좀 옆으로 새긴 했지만 급여를 반대하시는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위원이 되시고 위원회 선정이 되시면
생각보다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견제 도구가, 견제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를 뭐 써보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겁나가지고. 근데 급바보인데, 예,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또 어떤 피드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자 입장에서 취재를 했을 때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거 데일리팜의 의견도 아니고요. 그냥 어윤호 기자라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제 의견은 네.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아, 예, 예. 제가 지금 밝혔잖아요. 제 얘기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암질심의 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암질심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약제 급여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싶어요.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네. 네. 어쨌든 기자님이 이렇게 할 얘기가 많으신데 네. 좀 역할을 종종 바꿔야겠어요. 6개월에 한 번 하시죠. 6개월에 네. 한 번. 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시고. 예. 글쎄요. 모르겠어요. 좀 재밌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자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나름 또 저희 급바보의 청자분들 계시니까 한번 저도 열심히 용기 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만약에 제가 다음에 못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긴 걸로 알아주시고요. 농담이고 저희 그리고 저번에 약속드렸는데 좀 빨리 돌아왔죠? 앞으로도 좀 빨리 해서 계속 많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급바보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윤호 기자의 급바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